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휴일 저녁에는 삼성 쪽보다는 한번 중국 쪽으로 한번 잠깐 시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보고 중국의 반도체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과연 중국의 반도체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과연 얘들이 꿈만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보면은 이게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이죠. 핵심 기업으로 꼽혀온 쯔광그룹이에요. 쯔광그룹.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부채를 견디질 못하고 있어. 결국 파산, 지금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쯔광그룹의 그 자회사의 그 창장춘추라고 하죠. 창장춘추의 그 후베이성 그 우한 반도체의 공정 모습입니다. 쯔광그룹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하여튼 현재 상황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한자어로 그 있죠. 일장춘몽. 일장춘몽이 뭡니까? 이게 뭐 한때 그 달콤한 꿈을 말하나요? 하여튼 중국 반도체 강국이라는 게 과연 그 꿈인가? 달콤한 꿈으로서 이제 끝나는 것인지 그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으로 그 꼽아왔어요. 꼽혀온 그 쯔광그룹이죠. 그 쯔광. 그 그룹이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난 부채를 이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고, 특히 그 팹리스죠. 그 팹리스로 출발한 쯔광그룹이었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그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이제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서 한때는 눈길을 끌었어요. 눈길을 끌었다. 쯔광그룹이. 그 중국 경제 매체가 있어요. 차이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그 쯔광그룹은 지난 20일 밤 전략 투자자 유치 공고를 냈어요. 전략 투자자 유치 공고. 이번 공고는 법원의 승인으로 쯔광그룹이 파산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 지 4일 만에 나온 거예요. 4일 만에 나온 것인데, 그 베이징시의 그 중급 인민법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앞서서 19일에 그 채권자인 그 후이상 은행이 낸 그 쯔광그룹 파산 구조조정 신청을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민법원은 그 파산인 그 구조조정 절차를 맡을 관리인으로 쯔광그룹의 현 경영진을 임명한 바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기업 파산법은 관리인이 이제 법원의 그 파산 구조조정 그 인용 결정으로부터 6개월 안에 구조조정안을 마련해가지고 법원하고 채권단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더라고요. 6개월 안에. 그 정당한 만약에 사유가 있다면은 시한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근데 기한 내 이제 관리인이 이제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못하면은 법원은 이제 채무자의 파산을 이제 선고하는 거죠. 그 파산 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죠. 보통 하나는 추가 투자자 유치하고 채무 조정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는 파산 구조조정이에요. 파산 구조조정. 또 다른 하나는 그 채무 기업을 해산시키고요.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 청산 절차. 파산 청산 절차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쯔광그룹에 적용되는 그 파산 구조조정은 그 빚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출자 전환해 가지고 존속 가치가 있는 기업이 그 살아날 발판을 이제 마련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마련하게 해준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워크아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워크아웃하고. 그래서 쯔광그룹은 이제 파산 구조조정 개시 전에도 이미 잠재적인 그런 투자자들하고 물밑 협상을 이제 진행했는데, 이제는 이 같은 논의가 이제 수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쯔광그룹이 이제 이번 공고에서 이제 전략 투자자가 자사의 사업 일부가 아닌 사업 전체를 이어받아야 한다. 그런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를 이어받아라. 그러면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전략 투자를 이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데, 하지만 여기서 쯔광그룹에서 수익성이 좋은 일부 사업체만 따로 인수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그 저장성의 국유자산관리위원회하고 저장성의 그 항저우시, 국자위, 알리바바 그룹 등 그런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리가 있어서 약간 그 결과가 또 주목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이들이 이제 쯔강그룹이 이제 46.45 지분을 보유한 그 상장사 쯔강구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네요. 그 쯔강구펀은 중국 최대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다. IT 업체야, IT 업체 보니까 IT 업체인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서버와 PC, 뭐 공유 클라우드, 뭐 공유기 등 그 사업 분야에서 화웨이와 경쟁 중인 그 신화선 그룹을 거느리고 있다네요. 신화선 그룹. 그래서 쯔강그룹이 제시한 그 전략 투자자 신청 마감일은 뭐 한 9월 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날 신청 상황에 따라서 쯔강그룹의 전속 여부가 이제 1차적으로 갈릴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쯔강그룹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졸업한 그 명문 칭화대 산하 기업이에요. 칭화대. 칭화대면 그래도 유명한 데 해야겠죠, 중국에서는. 거기 밑에 있는 산하 기업이래, 산하 기업. 파운드리 업체인 그 중신과지라고 하죠. SMIC와 더불어서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인데, 그 칭화대의 그 기술 지주회사인 그 칭화홀딩스가 지분 33.3%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칭화홀딩스. 그 창업자이다 그 CEO인 짜오웨이거의 그 쯔강그룹 회장이 지분을 33.3%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 국자위에 그 직접 관리를 받는 그 중앙 기업인 그 쯔강그룹은 산하 자회사만 이거 엄청 많네. 이거 자회사 몇 개야 도대체 588곳 이런답니다. 그 쯔강구펀을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뭐 창장춘추, 반도체 설계업체의 쯔강꺼신, 팹리스, 쯔강꺼에이, 하여튼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보면 반도체 전문 설계업체 쯔강짠루이, 교육 서비스 업체 쯔강쉐더 등 하여튼 상장사만 해도 36곳이다. 완전히 뭐 문어발식이네 이거 완전 보니까. 하여튼간 상당히 많다. 588곳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하 기업만. 하여튼 쯔강그룹은 한때 중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기금을 한 230억 달러죠. 이 거대한 돈을 가지고 거금을 아낌없이 뭐 지원했었어요. 막 지원해 준 거라. 그래서 한때 기대에 한 몸을 받았죠. 뭐 한 몸을 받았어요. 막 진짜 말 그대로 몰빵 해주니까 이렇게. 2018년도 4월에는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후베이성의 그 우한의 그 창장 춘추 공장도 직접 방문해가지고 막 힘도 실어줬어요. 당시 뭐 짜오 회장은 일본 그 신문과의 인터뷰에도 10년 내로 세계 5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겠다. 그렇게 막 자신감도 막 어필을 했는데, 어필을 했어요. 어필했는데 안 되는 거야. 또 막 하여튼 뭐 이에 힘입어서 뭐 창장 춘추, 쯔강 짠루이, 쯔강 쿠펀, 쯔강 꼬이 막 하여튼 여러 막 회사들을 막 설립해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 IDM이죠, IDM. 종합 반도체 회사로 이제 급성장을 합니다. 쫙 급성장을 해요. 여러 가지 막 만들고. 하지만 쯔강그룹은 중국 안팎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는데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를 했다. 실패라는 게 결국 뭐야?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 2015년에는 그 슈레파커드의 그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죠. H3C 그 테크놀로지 지분 51%를 한 23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해요. 그래서 2016년에는 그 후베이성 중국 집적회로 그 산업 투자 기금과 협력해 가지고 뭐 아까 말 창장 준추도 설립하고, 그 메모리 반도체 우리 강자잖아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를 겨냥한 투자였는데, 짜이신이 그 쯔강그룹이 지난 10년간 대규모 해외 인수 합병 그 나선 가운데 그 산하의 여러 반도체 사업에서 돈을 막 불태웠는데 결국은 이익을 만드는 능력은 부족한 거예요. 돈을 막 불태웠는데 이익이 안 나. 능력이 안 나. 그래서 2019년에 완전 채권을 발행하지 못했고 계속 쌓인 채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위기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위기가 폭발한다. 그래서 쯔강그룹이 이제 몰락 징후를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어. 작년 여름부터 이제 그런 거죠. 이때부터 이제 부채 상환 압박이 막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그룹 부채가 벌써 36조 원이야. 36조 원. 그 지난해 11월에 13억 위안이에요. 13억 위안. 13억 위안의 그 회사치도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디폴트를 내는 겁니다. 디폴트. 이제 채무 불이행을 내는 거예요. 그 12월에 또 이제 4억 5천만 달러의 회사 표시 채권도 만기에 상환도 못해. 그럼 부채는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돈을 못 갚으니. 반면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을 능력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또 쯔강그룹의 순이익이 2억 7,500만 위안밖에 안 돼요. 2019년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쯔강그룹의 전체 자산은 한 3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
그 프랑스 투자은행 그 나티시스 뭐 홍콩 사무소에 이제 관련된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백기사가 구조조정 전에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도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절차가 끝나면은 외부 투자자를 찾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계열사 분리매각 불가피성을 내비친 겁니다. 결국 이제 계열사 팔아야 돼. 분리해가지고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이에 따라서 중국 그 반도체 업계에 큰 관심이 뭐냐? 관심이 뭐겠습니까? 쯔강그룹의 그 메모리 반도체 사업 향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인가? 그 쯔강그룹의 그 창장 준추는 수백억 그 위안대의 그 자금을 투입해서 그 충칭시의 양장신구에 디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64단이죠. 64단의 3D 낸드, 3D 낸드의 그 256기가 바이트급의 낸드 플래시 등 일부 제품을 양산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투자 규모 대비 실적이 미진해요. 미진하다. 그 시장 내 존재감이 매우 약해요. 존재감이 없어, 거의 뭐 보면은. 그래서 차이 씨는 중국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비상장사인 그 창장준추의 생산 확대 계획이 쯔강그룹의 채무 문제로 지연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밝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쯔강그룹은 국내 스마트폰용 그 시스템 온칩이라 하죠. SOC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전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위안거리인데, 일단 쯔강 짠루이가 만드는 그 SOC는 그 아직 미국 퀄컴이나 뭐 대만 미디어텍, 삼전 등이 만드는 제품보다는 사양은 떨어진다. 사양은 떨어진다. 하지만 세계적인 요즘 반도체 풍기 현상 아닙니까? 거기에 힘입어서 중국 내 중저가 스마트폰을 대상으로는 공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쯔강그룹이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은 중국의 반도체 투자는 계속 지속될 전망기로 보고 있고, 중국 기업 정보 그 플랫폼 그 테넨차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그 설립된 반도체 관련 신규 기업이 한 22,000개나 된다는데요. 22,000개. 역시 뭐 수도 엄청납니다. 이 중 90개 이상이 중국 기업 공개 IPO 절차에 들어갔고, 그 관영통신이죠. 거기 신화통신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작은 블랙홀이라고 설명했다. 작은 블랙홀. 하여튼 지난 10년간 중국 반도체 관련 투자 융자 건수가 3,374건이고 총 금액이 8천억 위안을 넘는다고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중 올해 상반기에 2,944억 위안이 들고, 하여튼 연간 투자 융자액이 1,098억 위안이 3배. 엄청나게 돈이 막 지금 몰리고 막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렇게 투자를 해더라도 뭔가 실적이 안 나니까 가는 거야. 실적이 뭔가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이익이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진도 보세요. 이 사진 보면 좀 피폐하죠. 이게 중국의 우리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일조하려던 그 우한홍신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파산 선고. 예. 그래서 우한홍신이죠. 우한홍신 참. 우한홍신인데 이 공장 건설이 멈춰가지고 자재들이 지금 널려 있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돈만 처바른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야지. 이렇지 않으면은 골로 간다. 그리고 또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없으면 안 돼. 돈 있다고 무조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가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나라도 부지런히 해야겠죠. 삼성, SK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